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우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최근에 시장의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어가지고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연초부터 갑자기 정부가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급격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대충 보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했던 지역들인데 대한민국 전체가 조정 지역이었죠. 그리고 북한은 비조정 지역이고 이랬던 게 이제 다 없어지고 송파, 강남, 서초, 용산 이렇게 남았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규제를 해제했고요. 최근에 토지거래허가 구역들도 해제한다는 그런 약간의 뉴스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또한 분양권 쪽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죠.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해가지고 이제 둔촌주공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원래 12억 원까지였죠. 그리고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1년인데 여기 택지지구 같은 경우가 3년이고 재개발 재건축해서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 여기는 1년 6개월이에요.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이죠. 그리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안 해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잤을 텐데 이게 매물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해제. 요건 한마디로 줍줍하라는 뜻이죠. 요 정책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미분양 나는 것 좀 해결해 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다 이 분양권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이 정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분양권 시장은 조금씩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둔촌주공도 피가 붙었다는 말이 있고 해서 지금 분양권 시장이 뜨거워질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 폭락론자 형님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규제를 풀어도 금리가 이리 높은데 무슨 영향이 있냐. 근데 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가격이 올라도 데드캣 바운스다. 별거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을 사줄 사람이 없는데 이제 대폭락만이 남았다. 집값은 지금부터 반토막 나야 한다. 윤통령이 대통령 하는 이상 답이 없다. 반면 상승론자 형님들은 또 설레기 시작하죠. 30%면 저점이다. 정부가 이 정도까지 푸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러고 있다. 근데 한편 신중하신 형님들도 있다. 과거 2008년을 이야기하면서 반등이 나왔지만 2010년부터 다시 정부가 규제를 시작했고 이때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이제 하락이 되었거든요. 이때 보금자리론 강남의 뭐 강남 서초, 내곡, 세곡, 그다음에 잠실의 13,000세대, 그다음에 2기 신도시 물량으로 인해서 무너졌으니 이번에도 데드캣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 반면에 금리를 조금 더 봐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게 참 재미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두고 베팅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방향성을 정하고 타이밍을 정하고 베팅을 합니다. 또한 최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라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든 걸 또 데이터로만도 설명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긴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만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거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얻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틀릴 수가 있어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베팅하고 나머지는 타이밍을 맞추는데 베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망할지 생각해요. 그래서 망하지만 않으면 결국 시장이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에 물론 시장을 아웃퍼폼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서 망하지만 않으면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망할까요? 역전세로 인해서 망할 수가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신용 레버리지를 너무 써갖고 반대 매매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조심하면은 어떻게든 살아남아갖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이 망할 수 있는 소지 중에 하나가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부동산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임장을 최대한 많이 가보고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한 주식 같은 경우도 기업 공부를 안 하고 매수를 하면은 이 반토막이 나면은 굉장히 흔들려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항상 공부를 하고 반토막 나거나 부동산 같은 경우 마이너스 30% 정도를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심리가 덜 흔들립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현장을 많이 가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10월 말에 잠실이랑 대치동 음마 임장을 좀 많이 가봤어요. 그때 갔던 이유가 15억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는 그 뉴스가 이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아직 확정이 안 난 거였습니다. 근데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한번 기사로 흘리기 시작하면은 거의 다 되는 걸 보고 이제 갔죠. 그리고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무주택자고 해서 풀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 매수를 시키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31일에 이런 기사가 떴죠. 20억 두고 일진일퇴 잠실 엘리트 19억대 매물 이제 안 보여요. 제가 이 10월 말 11월 초에 그 라이브에서도 S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 같은 경우가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슬슬 바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호가가 오르기 시작해갖고 지금 12월 31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를 좀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제가 편의점 가서 음마 S랑 리센츠 아니면 음마 S랑 잠실주공 5단지 1+1으로 살려고 했는데 안 팔더라 이런 말을 썼죠. 가격에 사람들이 뭐 영원에 수렴한다 이런 소리를 하길래 장난으로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임장을 갔었고 이거 임장 가가지고 어떤 집을 봤는데 이렇게 한강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했는데 요게 19억 7천원까지 내려서 매수할 수 있었는데 친구가 망설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20억 2천만 원에 매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뭐 매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5천 더 받아서 이제 파신 거니까 뭐 잘 하신 거고 그분이 이제 집주인분이죠. 되게 브리핑을 그 중개사님처럼 엄청 열심히 잘해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런 또 사연이 있었고 뭐 제가 여기 최근 엘스 근황 이런 것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잠실은 제가 11월부터 엘스 리센츠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대치동 음마 정도는 사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뭐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고 텔레그램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그 이후로 현재 호가가 저점 대비 1억 정도는 대부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S 리센치의 파동이 결국은 자주 말씀드렸는데 S 리센치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게 트리지움 파크리오 레이크 팰리스로 가요. 그리고 얘네가 헬리오시티
올회 올림픽 회밀이죠. 일로 가고요. 얘네도 오르기 시작하면은 강동으로 가죠. 강동에 고덕이 있잖아요. 고덕에 뭐 그라시움이랑 아르테온이 유명하죠. 얘네로 또 갑니다. 그래서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고, 엘스 같은 경우가 이때 19억이 나오고 그 전에도 19억이 하나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씩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참고로 12월 거래량은 1월 말까지 찍히기 때문에 이게 더 찍힐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 사실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고 원래 한 달에 얘네가 많이 찍히면 보통 한 30개 찍히고 적게 찍혀도 한 20개는 찍혀야 되는 단지예요. 근데 요 서울 부동산이 거래량이 평균 대비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요 밑으로 가면은 9월, 8월, 7월에 뭐 한두 건 거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뭐 이 당시에 말씀드린 거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리센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죠. 12월은 많이 터졌죠. 더 나올 예정입니다. 얘네도 호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고, 헬리오시티 요새 말이 많은데 여기도 11월에 거래량 터졌고 12월에 터졌습니다. 여기가 아마 15.8인가 15.3인가 이 정도의 저층이 하나 거래되고 지금은 대부분 16.5 이상에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여기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거래량이 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헬리오시티도 거래량이 터졌고 음마도 보시면 뭐 한 개씩 거래되다가 최근에 많이 터졌죠. 4개 이렇게 터졌죠. 당연히 12월에 더 찍힙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여기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잖아요. 그럼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실거주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찍히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6월쯤에 이제 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고요. 음마 같은 경우는 또 조합 설립 기대감이 있죠. 올해 조합 설립이 된다는. 어쨌든 잠실주공 5단지 음마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고요. 요거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 10월, 11월, 12월인데 아직 12월은 1월 말까지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조족지열인 게 이게 2022년 거래량입니다. 아니 평균 대비 2021년도 적은데 2022년 역대급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사실 뭐 취등록세 완화, 양도세 완화, 종부세 완화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 거래량은 최소한 2022년만큼은 만들지 않을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의 이제 고점이 나왔다고 보고 있지만 거래량 증가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 하락기예요. 그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항상 적었습니다. 요건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가 집을 어느 정도 하락하면 안 팔려고 그래요. 급한 다주택자만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1000세대 아파트에서 한두 건이 급한 사람이 물건을 던지면 그게 최저가로 찍히면서 또 그 다음 사람이 던지고 이러면서 지금 급격한 하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 2019년 거래량이 너 말 맞다 나 이게 늘었잖아. 근데 왜 하락을 했냐? 너는 이게 거래량이 떨어져야지 하락을 한다며. 그래서 2019년 거도 갖고 왔는데 요때 그 상반기에 이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는데 하반기에 많아졌죠. 이러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 그래프고요. 이렇게 반등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같죠?
그리고 한국 부동산 역사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부동산이 하락한 시기는 없었다. 아, 지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 무조건 떨어져야만 한다면 그게 맞겠다. 윤 정부는 어디까지 거래량을 늘리는 게 목표일까? 뭐 제 추측으로는 최소한 2021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반등의 시작은 잠실이 될 것이다. 제 생각에 앞으로의 포트는 메인 실거주 한 채, 기타 N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는 똘똘이 두 채니까, 왜냐면 취등록세, 종부세, 양도세가 지금 다 혜택이 생겼잖아요. 2주택자까지. 더군다나 지금 서울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빼고는 다 비규제 지역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굉장히 투자하기가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한 채,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메인 한 채 이런 식의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캐리어인데 여기 인터셉트거든요. 그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 아실 텐데, 요게 이제 기타 N채예요. 요거는 이제 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가고, 요거는 이제 요거 두 채 갖고 가는 것도 어차피 한 채는 투자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 채를 비과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은 캐리어고 작은 거는 인터셉트가 되겠다. 근데 한국이 뭐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한국 부동산 주식에 투자할 필요 없죠. 또한 근로소득으로만 돈을 버는 것도 답이고, 해외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그 사람의 선택이고,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이 CPI 지수가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명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주담대랑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왜 내려오고 있냐면 정부가 은행들을 압박해가지고 지금 금리를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낮추진 못하고 있지만 가상금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래서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시면 미세하게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었죠. 물론 뭐 이 정도 줄어드는 거 가지고 지금 줄어들었다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이런 거 보실 때 한 3주 정도는 봐야 돼요. 그래야지 줄어들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건 그렇고, 아실을 보시면 아실도 매수 우위 지수, 이거 서울인데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애매합니다. 이 정도 수치. 어쨌든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KB 통계입니다. KB 통계도 매수자 많음 수치가 9월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입주 물량도 보셔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22년도 부족한데 23년, 24년, 25년 계속 부족합니다. 서울이 부족하면은 사실 경기도가 많으면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서울 경기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3년, 4년에 적정 수요보다 많은데 25년은 적고, 이때까지는 거의 확정 물량이거든요. 서울이 워낙 적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도 반등을 시작하면 같이 반등이 일어날 겁니다. 서울 경기 그래프 놓고 보시면 한두 달 차이로 움직이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거 제가 다 떴는데요. 이미지를. 광교가 저점 11억 7천에서 13억까지 11%가 올랐습니다. 광교 중흥 S클래스입니다. 여기 뷰가 좋죠?
광교 대장단지고요. 그 다음에 동탄에 또 우포안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여기도 8억 8천에서 9억 6천으로 9%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데는 뭐 마이너스 지금 30%씩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9% 올랐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바닥 확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센츠도 뭐 거래량이 터졌죠. 지금 우포안이나 그 다음에 중흥 S클래스 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9억 7,500에서 21억 1,000까지 터졌는데 여기도 6%가 올랐습니다. 근데 6%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래량이 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원래 한 20건씩은 거래됐는데 밑에 없지만 원래 한 건씩 두 건씩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11월에 지금 3개, 12월은 더 나온다고 했죠. 벌써 6개잖아요. 거래량이 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 금광동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인데 여기 저점이 6억이고 고점이 7억입니다. 지금 여기도 17%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이죠. 네,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인데 한 달 사이에 7천이 올랐네요. 요거를 또 계산하면 13%가 오른 겁니다. 어쨌든 조금씩 지금 바닥을 찍고 제가 올라오는 것들만 지금 캡처를 한 거거든요. 계속 고점 대비 안 내려오고 오르기만 하는 것들은 지금 캡처를 안 했습니다. 여기도 4억 2천에서 5억 3천,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송도죠.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여기도 26% 저점 대비 올랐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40% 좀 빠졌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가 중요하지. 엘스도 19억 저점에서 21억 3천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또 12%예요. 거래량 터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유명한 단지죠. 22억 7,600에서 26억 6,600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뭐 저층이랑 고층이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도 거래량이 지금 제가 알기로 12월 1월에도 더 많이 터졌거든요. 여기 아직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어쨌든 저점 대비 17% 올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초급매들이 소진되고 결국은 이게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가 금리거든요. 금리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고 특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론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요거는 주담대가 뭐 4.5% 나오는 거고 요거 뭐 전세자금 대출을 뭐 한 4.5% 뭐 이 정도로 저리로 빌려주는 걸 텐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하거나 고점이 나오면 강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세입자님들이 월세 대신에 이제 전세로 가주시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매매 가격 지수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서울 아파트거든요. 서울 종합입니다. 그다음에 전세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또 반면에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서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님들이 이제 월세 대신 전세가 유리한 지역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월세가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등을 조금씩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등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부터 뭐 말씀드린 게
뭐 한 3월쯤 되면은 바닥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정책이 급격하게 나오는 바람에 오늘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고 있는데 주말 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돈 많이 법시다. 화이팅!